단순히 뭐 좋은 입지를 타라, 무조건 강남이다, 좀 이런 뻔한 소리 말고 좋은 건물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창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처음 건물을 매입하실 때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인지, 어떤 건물을 사면 안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시장에서 좀 빠르게 매각이 되는 A급 물건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좀 좋은 물건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건물만 사면은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23년도부터는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개사 분들 말만 믿고 건물을 샀다가 잘못 매입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개사 말만 덜컥 믿지 마시고 좋은 건물들의 특징을 잘 공부하시고 잘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강남, 성수, 한남 이런 상급지를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자신의 현금 보유량을 먼저 확정을 하시고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가능한 상급지를 좀 검토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가면 갈수록 서울 주요 지역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단순히 좋은 입지를 사라, 무조건 강남이다, 좀 이런 뻔한 소리 말고 좋은 건물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 매각 사례의 볼륨감입니다. 5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후에 30%에서 50% 정도 얹어서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매입한 건물의 상권이 100억대 건물도 소화가 되는지, 50억 미만의 거래만 좀 활발히 계약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주식처럼 좀 황금성이 좋지는 않아요. 즉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건물인가 좀 잘 짚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남동 같은 상권은 10억 초반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입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40억만 넘어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매수자분들이 많진 않습니다. 수익률이 받쳐지고 평당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해도 한 40억에 산다고 했을 때 50억엔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건물의 볼륨감이 너무 커지면은 매입을 해줄 사람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변 매매 사례의 볼륨감을 좀 잘 확인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적률, 건폐율 이득입니다. 2000년대 초반, 정확히는 2003년도를 기점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이 좀 세분화가 되었어요.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거지역 건물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300%까지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 200%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좀 검토를 하시다 보면은 이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까지 용적률을 받은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50평인 건물이 용적률을 100% 정도 이득을 봤을 때 연면적은 한 50평 정도 이득을 본 건물이거든요. 50평이라고 하면은 2개층 정도 이득을 본 건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세 대비 월세를 조금 싸게 받고 있어도 순수 건물의 연면적이 넓어서 수익이 잘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엘리베이터 설치나 수익률 개선까지 할 경우에 5%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이득인데요. 부도심지, 을지로, 종로, 그리고 명동 좀 이쪽들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건폐율을 80%, 90%까지 적용을 받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 있어도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현하기 어려운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상권의 성격인데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항아리 상권, 두 번째는 이제 먹자 상권인데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 아파트 배우 세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장점으로는 경기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고 약국, 편의점, 학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필수 근린생활 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좀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자 상권인데요. 임대료 수준은 항아리 상권보다 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좀 경기의 흐름을 되게 많이 타고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 좀 공실로 이어지는 구조긴 합니다. 코로나나 유동인구의 의존도 그리고 경기 침체 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점은 있긴 합니다.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함께 감수를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좋은 건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좀 중개사의 설명은 참고하시되 직접 다양한 물건들을 비교하시고 입지와 상권, 주위 임대 현황 그리고 퇴실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